Wait, what? 경북 포항시입니다. 경북 지역들 가운데 동해안에 위치하고 바다도시답게 수산업이 발달했지만 철강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도 크게 발달한 중요한 곳입니다. 고속버스 노선 기준으로 거리는 320km를 초과하며 고속버스 덕분에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심야에도 얼마든지 서울 포항 간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리뉴얼로 보내드리는 서울 포항 간 대중교통입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나왔습니다. 제가 새벽에 집을 나서서 나왔는데요. 4월 들어서 일출 시간이 좀 빨라져서 좀 더 빨리 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 화물이 미리 준비되어 있네요. 타는 곳 9번 홈이고요. 이제 6시 40분에 출발하는 우등고속버스가 들어와서 승객을 태웁니다. 이 버스는 7명 탑승 예정으로 등록됐는데 서울경부에서는 6명만 태우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일명 노쇼가 아니냐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버스가 잠시 후에 들어갈 낙동강 의성휴게소에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버스는 3호 가든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고 나서 9호선 사평역 앞을 지나갔다가 반포IC로 들어갑니다. 지금 골목길과 갓길에 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도로폭이 좀 축소된 감은 있습니다. 7시가 되기 전인데 출근을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반포IC 진입이 이 시간에도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 본선 정차에서부터 확인이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워낙 반포IC가 전체 24시간 중 원활한 진입이 가능한 시간대가 너무 적죠. 지금 6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7시부터 시행 시작이기 때문에 버스가 1차로 주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초IC, 양재IC,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금토분기점, 대왕판교IC, 판교분기점, 판교IC, 하이패스센터, 서울요금소, 신갈분기점으로 이어지는 중에도 오전 7시가 되지 않았다면 철저하게 1차로는 버스 전용 차로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쓰여집니다. 판교IC를 지난 시각이 오전 7시입니다. 이제 1차로로 갈 때도 되었는데 다들 시간 보고 알아서 움직여야 해서 7시가 되자마자 버스에 다 각을 세워서 버스 전차로로 들어가진 않네요. 이제 서울요금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에 나올 곳이 신갈분기점인데 포항행과 같은 버스는 신갈분기점에서부터 경로 선택지가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주 거쳐 가든 청주 거쳐 가든 다 포항으로 가는 경로가 되니까요. 신갈분기점 쪽에서부터 정체가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동천 EX 허브에서부터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는 예상을 좀 못했는데 영 안 되게 있어서 그런지 버스는 그냥 다른 차로로 빠졌습니다. 그냥 신갈 분기점에서 도로 바꿔 타려고 생각했나 본지 버스 전용차로 최대한 많이 이용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버스 전용차로 완전 선수준이라 이게 감당이 안 되네요. 신갈 분기점의 CCTV를 보면 좀 답이 없죠. 수원 신갈 IC까지 상습 정체가 발생하기도 하는지라. 그런데 이 여파가 동천 EX 허브까지도 이어진다고요? 그것도 버스 전용 차로까지 꼼짝없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아무튼 신갈분기점에서 강릉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영동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진출로는 저 본선보다 정말 쾌적해서 갈아타는 건 문제 없었습니다. 마성 IC 및 서용인 분기점, 용인 IC, 용인휴게소, 양지 IC가 이어집니다. 탑승했던 날은 주중이라 영동고속도로에는 버스 전용차로가 시행되지 않았지만 오는 시기에는 정말 주말 버스 전용차로 시행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그냥 일반적인 차로 통행만 가능한 수준이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버스 전용차로 시행 구간, 시종점 같은 거 신경 쓸 일도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영동고속도로도 상습 정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마성터널 지나면 그게 나올 텐데 제가 또 평일 오전 시간대 여길 지나가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우측 터널로 지나왔는데 벌써부터 1, 2차로가 그리고 제 경험에 따르면 양지 터널쯤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제가 이때 양지 터널 입구 상황을 봤는데 편도 4차로 고속도로도 감당이 안 되는 교통량과 정체. 용인 인근에 새 고속도로 하나 놓일 거라는데 이 일대 교통량 늘어날 거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양지까지는 원래 금방인데 포항 도착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교량이 제가 말했던 그 새 고속도로인데 저 도로가 완성되면 과천 방향으로 가는 지름길 고속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양지 터널 입구까지 왔습니다. 여기 전후로 거짓말같이 정체가 풀려서 제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상습 정체가 해소되면 좋겠는데 이번 시간에 경험을 했습니다.
양지 IC를 지나면 덕평 IC, 덕평 휴게소, 호법 분기점, 이천 IC, 여주 휴게소, 여주 분기점으로 이어진 다음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호법 분기점이 나왔습니다. 이야, 이 시간에는 대전방향 함흥택이군요. 진출로에서 시간을 다 보내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와, 이번 시간 함흥택이면 몇 번을 본 거죠? 이거 월요일이라 더 그랬나? 아무튼 이 버스는 갈 길 계속 가야 합니다. 이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Premium 28? Is that possible? 28인승을 뜻하는 거니까 프리미엄형 버스가 아니고 그냥 우등 버스겠네요. 20인승이나 21인승은 돼야지 프리미엄형이고요. 여주 분기점을 통해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들어왔습니다. 영남 지역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들 여럿 이용하는 그 고속도로인데요. 이 도로를 타면 구미시나 김천시, 더 길게는 창원시까지 이어집니다. 수도권 영남 지역 간 오가는 지름길 노선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를 벗어나서 충북 음성군으로 들어가서 강곡 IC부터 지나고 그 이후 충주 분기점, 북충주 IC 및 노은 분기점, 충주 휴게소 및 중앙탑 하이패스 IC, 충주 IC, 괴산 IC, 괴산 휴게소, 연풍 IC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 포항고속버스터미널 도착은 11시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선 거리상 4시간이 안 걸리는데 정체 3차례 겪은 것 때문에 한 20분가량 늦어졌습니다. 괴산 휴게소를 앞두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날 기상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 비까지 내리니까 빗계속 안전 운전까지 해야게 됐습니다. 빗방울이 의외로 약간 굵어 보여서 봄비치곤 좀 가볍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벌써 도로 표면 물기 좀 보세요. 이 차는 어느덧 문경시 인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문경 1터널과 2터널을 지났는데요. 터널 다음에 나올 문경 세제 IC를 시작으로 문경 휴게소, 전천 함창 IC, 북상주 IC, 상주 IC, 낙동 분기점으로 이어집니다. 낙동강 의성 휴게소를 경유해야 하는 차량이라서 조금 있다가 나오는 낙동 분기점에서 고속도로 한 차례 바꿔 타야 합니다. 이제 낙동분기점에 다다릅니다. 영청 방향 고속도로 소통 상황 양보한 것 확인했고요. 이채영 분기점입니다만 영덕 영청 방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스텝이 꼬일 듯한 구조가 있습니다. 진입로에서 본선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있는지 좀 경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4원의 3만큼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들어가면 30번 고속도로 본선이 바로 나옵니다. 301번 상주 영천 고속도로는 낙동 분기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상주 분기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주 분기점에서 따로 차선 변경 필요 없이 직진만 하면 영천 방향 운행이 가능합니다. 상주 분기점을 지나면 낙동강을 건넙니다. 낙동강을 다 건너고 나면 이 버스가 정차하는 그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곳 휴게소에서 15분간 정차하겠습니다.
지금 휴게소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산을 안 들고 나왔으면은 이 가운데에서 제가 비를 그대로 맞이하면서 계속 이제 움직였을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이제 집에서 나서기 전에 일기예보를 보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좀 아침 일찍 나왔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제가 기분이 좀 다운되거든요. 비도 오고 좀 그렇습니다. What the hell? 휴게소에서 볼일 보고 다시 차량에 돌아왔더니 7명 전원 탑승 완료가 됐습니다. 7명 가운데서 1명은 바로 여기서 환승을 하는 승객이었습니다.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휴게소에서 약 4km 못 가서 도계 IC가 있고요. 이후로 서군이 하이패스 IC, 군이 분기점, 동군이 IC, 군이 영천 휴게소, 신영 IC 화산 분기점이 이어집니다. 이제 화산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20번 고속도로로 바꿔 타는데요. 화산 분기점에서는 방향에 상관없이 모두 진출입이 되지는 않아서 영천 방향으로 가던 차량은 대구 방향 진출이 불가능하고 포항 방향으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가 민자 구간이기 때문에 20번 고속도로로 바꿔 타는 중에 스마트 톨링을 한 차례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 바로 북영천 IC가 나오고요. 임고 하이패스 IC, 영천 휴게소, 서포항 IC, 포항 요금소, 학전 IC, 종점부인 포항 IC까지 이어집니다. 영천시와 인접하는 곳이 바로 포항시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포항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임고 하이패스 IC를 지나고 나서 임고 1에서 4터널 구간을 지나갑니다. 터널들이 다 다닥다닥 붙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포항 방향 마지막 휴게소인 영천 휴게소가 있습니다. 지금 달전 터널을 지났는데요. 잠깐 동안이지만 경주시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속도로에는 경주 소재의 IC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에 나오는 IC에서 국도로 빠져나가면서 경주 방향으로 운행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점부 포항 IC까지 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일반적인 시내도로 희망대로로 운행합니다. 대략 포항 IC를 경계로 시가지가 형성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희망대로로 들어서니까 딱 그 시내 분위기가 풍기는 것 같습니다. 여긴 이동 사거리인데 여기서 직진해서 조금만 더 이동하면 포항시청 정류소가 나옵니다. 포항시청에서 한 분이 내렸고 이제 마지막 목적지 포항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할 일만 남았습니다. 대잠고가교를 이용하면서 대잠 사거리로 넘어갑니다. 대잠 사거리에서 직진해야 합니다. 대잠 사거리에서 직진하니까 우측에 철도가 보이는데 궤동선이라고 불리는 게 있다고 하네요. 전차선은 따로 없고 철강산업단지 쪽으로 연결돼 있어서 여객요금은 당연히 안 할 겁니다.
시민볼링장 사거리에서 11시 방향으로 들어가서 이동했다가 형산교차로에서 9시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중앙로로 가는데 이제 이 길만 쭉 따라가다 보면 터미널이 나옵니다. 더 가면 그 죽도시장도 나와서 죽도시장 바로 방문하고 싶은 분이라면 포항고속버스터미널 이용이 좋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터미널 도착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포항시청에서 꽤 많이 이동한 것 같죠? 서울경보에서 출발한 지 4시간 15분 만인 10시 55분경에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경보 포항 고속버스 노선은 전 차량편 포항시청을 경유합니다. 서울경보에서 오전 6시에서 2km 1시까지, 포항에선 오전 5시부터 평상시 30분에서 1시간 간격 운행하나 주중에 일부 차량편은 운행하지 않아 부분적으로 1시간 20분 간격인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23,200원, 우등 34,400원, 프리미엄 원가 44,700원, 심야 우등 37,800원, 심야 프리미엄 원가 49,100원입니다. 서울에서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9번 홈, 포항에서는 해도동 포항고속버스터미널 서울행 승차홈을 이용하거나 시청 상거리 쪽 대이동 우체국 앞 포항시청 고속버스 간이 승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내 단말기가 각 승차권의 이용 구간을 구분해서 검표하니 이용할 구간에 알맞게 발권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부 포항 노선, 이 고속버스 노선은 지금까지 몇 차례 운행 경로가 바뀌어 왔습니다. 2000년대에는 경부고속도로 경주시 소재 IC를 이용하는 식으로 동남쪽으로 가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경로였고, 2010년에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경주 소재 IC를 거쳐갈 필요가 없게 되면서 소요시간 단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칠곡군을 거쳐서 가야 해서 여전히 조금 돌아가는 감은 있었습니다. 김천분기점 이북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선산휴게소 환승 노선으로 지정됐다가 2017년 상주 영천고속도로 개통으로 군위 인근을 거치는 곳으로 바뀌면서 한동안 환승휴게소 미경유였다가 낙동강 구미와 의성휴게소가 환승휴게소로 정해지면서 환승휴게소 경유노선으로 복구됐고,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이용 구간도 짧아져서 지금은 화산 분기점을 통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보니 충주시를 거쳐 운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래 과천 충주고속도로가 개통한다면 한 차례 더 경로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곧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 전용차로 시행 구간이 안성까지로 연장되기 때문에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조금이라도 정체 허용되고 싶지 않다면 최소 경기도 초입부터 버스 전용차로가 주어지는 구간을 이용하기 위해 청주시를 거쳐서 가는 식으로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안성시나 남사진이 IC 일대에서 차량 통행량이 늘어났다 보니까 정체 빈도가 좀 늘어났는데, 그렇지 않아도 버스 전원차로 평일 시행 구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죠? 서울 경부 포항 노선 외에는 동서울 경주 포항 노선이 있습니다. 경주 경유 관계로 노선 운행 거리가 길어 4시간 3-40분 정도 수요, 시외호 등 38,900원, 2024년 4월 기준에서 월에서 목요일 하루 6회만, 금에서 일요일에는 2회 추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초저녁 막차 이후로 밤에 출발한 차가 없습니다. 경주 경유라 시간 많이 걸리는 게 흠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래도 이 노선 막차 이용을 못했으면 서울 경부 착발 노선으로 가야 합니다. 서울 포항 간 이동은 철도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국내선 항공기를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4월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24일에 김포공항과 포항 경주공항 간 운항하는 항공기를 살펴봤더니 소요시간 약 1시간, 가격은 할인까지 하면 최소 55,500원인데 김포공항에서 9시 10분 하나? 또 포항 경주공항은 20시 40분 하나? 김포공항은 강서구에 소재하는데 경우에 따라 서울에선 5, 9호선이나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가셔야 하고, 포항 경주공항은 소재지는 안구인데 시청 기준으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시내버스 타고 나오셔야 하는데 하필이면 포항 경주공항 가는 게 900번 아니면 9,000번 버스밖에 없다고. 서울 포항 간 이동은 철도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철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서울역이나 수서역에서 포항역까지 고속열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식 기준 4월 30일까지의 시각표 기준으로 KTX는 서울역에서 5시 2분에서 22시 17분, 포항역에서 5시 37분에서 21시 36분, 모든 요일 총합 상행 15회, 하행 16회, 요금 53,600원, 75,000원, 2시간 19분에서 2시간 38분 소요됩니다. 5월 1일부터는 새로운 KTX 청룡의 운행과 함께 시각표가 개정됩니다만 포항에는 KTX 청룡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KTX 이름이랑 빼다 보니 형제기인데 이름이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2023년 9월부터 운행 시작한 수서포항 간 SRT는 원가 기준 47,200원, 68,400원, 상하행 각각 2회 운행 2시간 21분 또는 2시간 27분 소요됩니다. 고로 KTX와 SRT 운행 횟수 총합은 상행 17회, 하행 18회입니다. 고속열차의 소요시간은 절대 3시간을 넘지 않아서 빠른 이동은 가능하지만 고속버스 운행 횟수가 경우에 따라 26회이고 오전 1시까지도 운행해서 SRT까지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의 배차 면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SRT
SRT 2회 가지고 어림도 없다 이거죠. KTX 배차 간격도 살피면 이 단적으로 포항역에서 19시 21분 다음이 21시 36분이더라고요. 갑자기 1시간 15분으로 늘어난 건데 심지어 포항역에서 심야차가 없어요. 이 서울역도 배차 간격 중간이 없는 건 마찬가지라 가지고 17시 32분 다음이 뭐 20시 37분 그 다음이 그 막차 시간대인데 참네 이게 뭔 5월 1일 이후에는 크게 개선되냐고요? 아니요! 그냥 서울에서 18시에 경주역에서 환승하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려면 고속버스 타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장점이 가득하면 좋지만 구석에 어딘가 상태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포항역의 위치도 조금 얘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항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은 모두 시내에 있지만 포항역은 오히려 흥해운에와 조금 가까이 있습니다. 시내로 가려면 시내 방향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큰 틀에서 4개 노선밖에 없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무려 북구수나 120번이네요. 남구 방향은 305, 5000, 9000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포항역의 대흥동에 있었을 때는 하다못해 죽도시장으로 가기에도 괜찮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포항역 KTX 이용객은 6,745명에 달했답니다. 접근성은 좀 그래도 KTX 이용하러 가기가 나쁘지만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변명 좀 하자면 김천구미, 대전, 오송, 천안, 아산, 광명 승객도 다 포함한 수치일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전부 서울로 가는 수치는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배차면에서부터 열세를 보이는 서울 포항 간 철도는 직통 고속열차 운행 횟수를 더 늘리고 싶어도 쉽게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경부고속선 내 구간 선로포화입니다. 서울이나 수서에서부터 포항까지 운행하는 고속열차의 경우는 동대구역을 지나 경주역 진입 전까지 경부고속선을 이용했다가 포항역으로 연결된 선로를 통해 운행하는 방식인데 쉽게 동대구역쯤 이북은 마산 방향과 부산 방향 고속열차와 서로 같이 구간을 공유하고 오송역 이북은 호남선이나 전라선 고속열차와도 구간을 공유합니다. 특히 오송역 이북이라면 남부 각 지역에서 출발해 운행하는 열차가 모두 합류하다 보니 복선 구조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교통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방향만 해도 고속선 위주 운행 KTX는 각 방향별 총합 약 50회이고 SRT도 휴일엔 최대 40회까지 운행, 광주 송정, 목포, 전주, 순천, 여수, 엑스포, 마산, 진주 방향 운행도 일정 분량 운행 병행을 해야 하다 보니 포항 방향에 충분히 많이 할당하기 어려웠습니다. 2015년에 최초로 포항 착발 고속열차가 운행되기 시작했음에도 선로 포항 문제 때문에 장기간 이 문제가 지속됐고 수원발과 인천발 KTX 운행 불량까지 대비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평택에서 오송 간 사실상 이복선화를 통해 선로 용량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공사가 진행되지만 정식 개통까지는 한참 남아 있습니다. 도로가 교통량이 너무 많아 정체가 발생해도 차량 진입 통제부터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는 반대되어 고속버스에 비해 더 완벽한 장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서울 포항 간 고속열차의 운행 횟수가 방향별로 합해도 20회 미만이라 이용 시간대 폭이 넓지 않은데 이용객 입장에서는 KTX라도 조금 더 운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가는 중앙선 KTX를 활용하는 것인데 중앙선이 전체적으로 준고속 KTX 이음이 운행할 수 있도록 개량 공사가 이루어지고 추후 영천, 경주 등을 거쳐 부산광역시로 연장 운행도 계획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경로를 바꾸어서 청량리역 쪽에서 가는 KTX 이음 열차가 영천역에서 경주역으로 바로 가지 않고 포항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중앙선 경유 서울 청량리 포항 간 열차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경부고속선 내 일부 구간이 선로 포항 문제로 운행 횟수를 마음 놓고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활용하여 일명 바이패스 경로로 운행하는 식으로 횟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겠지만 경부고속선 경유 열차보다 최고 속도가 낮고 소요시간도 길어질 것이 단점입니다.